미국 국토안보부사나 US CBP의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자만 23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가 나온 이래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제정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정책 42호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미 멕시코 국경에는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중남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행렬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인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미 멕시코 국경을 불법 월경하다 미 당국에 적발된 중국인만 6,500명이 넘습니다. 평소라면 여행 비자로 일단 미국 입국 후에 다른 결정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에 만만치 않은 비용까지 내면서 더구나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5살 딸과 함께 미 멕시코 국경을 불법 월경하다 미국 국경수찰대에 체포된 30대의 중국 여성은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이 도우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불법 월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하고 어디서 머무르고 또 어떤 옷을 어디서 갈아입어야 하는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가이드 찾는 방법의 연락처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야 하는지까지도 이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SNS에서 미국 불법 입국에 관한 정보들은 해시태그 The Route로 상징되고, 여기에서 미국은 The Big Beautiful로 칭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기 위한 다양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미국 불법 월경 뉴스가 언론을 통해 늘어나고, 중국 내에서도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 런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이 해외 이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이제는 도인에서 미국 불법 입국에 대한 정보는 모두 필터링,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단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남미의 에콰도르로 모여듭니다. 이곳에서 콜롬비아를 거쳐 파나마까지 이동과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브로커에게 성인은 1인당 대략 $1230, 그리고 어린이는 1인당 $700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정글에서 사용할 텐트나 이동을 위해 말이 필요할 경우 비용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일단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콜롬비아로 넘어온 후에 중국인들은 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다리엔 갭을 걸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보트를 임대해서 파나마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걸어서 5일 정도 걸리는 이 다리엔 갭 밀림 코스를 이용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습한 밀림 지역이라 모기 같은 해충에 이 시신도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는 악명 높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일단 다리엔 갭을 넘어 파나마에 도착하면 믿기 힘들지만 파나마 정부는 이들을 대부분 코스타리카 국경선으로 추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법 월경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인력과 시설도 부족하고 조사를 해봐야 효과도 없는 일이라 파나마 북쪽에 코스타리카로 강제 추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파나마 정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까지 대략 7일간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멕시코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미 멕시코 국경 어느 쪽에서 월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도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인들이 정리해놓은 깨알 같은 정보들이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의 위치 정보, 그리고 미 법집행기관 요원에 어떻게 항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또 텍사스주나 뉴멕시코, 애리조나주보다는 캘리포니아주 국경선을 넘어야 한다 등의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풀리기 시작한 작년 후반부터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재 브로커나 범죄단체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 멕시코 국경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1,300에서 $2,000, 경찰이 아닌 US CBP의 요원에 체포되려면 $12,000에서 $20,000 이런 상품도 개발해냈습니다. CBP에 자발적으로 체포되는 것이 불법 월경자들에게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CBP 요원에 체포된 후 망명 의사를 밝히면 경찰이나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망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경 경찰이나 이민국에 체포된 후 불법 월경자 보호시설에 수용될 경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또 이민국 보호시설에서 6년 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대부분 후젠성 출신 중국인들을 기억하는데 이 수십 명씩 팀을 짜서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미국에 입국하다 단체로 지식사한 이 끔찍한 사건들이 뉴욕이나 샌디에고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쉽지 않았고 또 WTO 가입 전이라 미, 중국 양국 간의 이 경제적인 격차가 워낙 심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던 그들의 사정이 조금은 이해됐었지만 2023년 현재 이 뉴스를 보면 이 중국의 중산층으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서까지 미국에 입국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올해 3월 초 미입국하다 적발돼 현재 이민국 격리시설에 영유된 30대 여성이 우 씨는 사업이 망하기 전부터 미혼모로 중국에서 겪었던 차별의 이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로 이유에서 운영하던 이 온라인 화장품 도매업이 폭삭 망하면서 이민을 결심했고 또 처음에는 미국 관광 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여행사 직원이 우 씨가 미혼모라 비자 발급 가능성이 작다는 조언에 불법 월경을 결심하고 자신이 몰던 BMW도 팔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약 10,000위안 정도를 급하게 빌린 후에 딸과 함께 비자가 필요 없는 에콰도르로 날아갔고 또 도인에 나온 정보에 따라서 황열병 예방 접종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경하려는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통업이나 제조업, 온라인 사업을 운영해온 중산층들이었고요. 일부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한다는 자칭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 집행기관의 압력을 느껴서 아들과 부인을 중국에 남겨두고 급하게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과 또 이와 비슷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 월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캐나다나 호주, 동남아시아 등이 중국인들의 우선순위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자 발급도 어렵고 중국에 적대적인 미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특히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중국 정부의 압력이 통하지 않고 또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중국에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은 미국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순서였다고 봅니다. 중국인의 비자 방문 거부율은 2021 회계년대의 80%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나오고 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이면서 미국의 불법 이민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중국 중산층 붕괴 신호라는 등의 이 오버스러운 이 우리나라나 서구 언론들의 반응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나 미국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미국 영토에 들어온 후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법률은 신청자에게 임시 거주 권리를 보장한 후에 망명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 법무부 자료를 보면 중국인의 망명 신청에 대한 승소 비율은 58%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